할게요. 12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 우리 수투에서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맞아?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X축 위로 움직이거나 Y축 위로 움직이는 거, 수직 운동에 대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평면 운동, 평면에서도 이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내용을 배울 건데, 그럼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함수가 수투에서는 이제 다항함수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미적분에서는 이제 초월함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위치에 대한 식이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로 이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수투에서 배운 거랑 똑같긴 한데요. 직선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시각 t에서 위치를 우리가 이제 뭐 x는 t에 대한 식 이렇게 나타내죠. 시각 t에서 위치 x를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x를 ft라고 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 거였죠? 속도? 첫 번째 속도. 속도는 우리가 이제 기호로 v 이거 많이 사용하죠. 뭐 시각 t의 속도에서 뭐 vt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냥 v라고 하겠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속도가 됐었나요? 미분. 위치 x를 t에 대해서 미분 dx d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죠? dx dt인데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평균 변화율?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뭐였어요? 이게 평균 속도였죠. 평균 변화율. 요게 극한. 뭘 붙이면 돼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할 때 이렇게 붙이면은 얘가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였고, 순간 속도는 순간 떼버리고 속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살짝 변형시켜 봅시다. 그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t 그대로 두고요.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한 거죠. 원래 t였고 델타 t만큼 변했으니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변했어. 또 위치의 변화량은 낮은 위치가 x, f, t 플러스 델타 t. 이게 낮은 위치죠. 처음 위치 빼면은 위치의 변화량 되는 거죠. ft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얘는 f''t. 우린 이게 익숙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 부분. 얘 뭐라고? 얘는 평균 속도. 얘는 순간 속도. 생략해서 속도.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를 얘기하기 전에 잘 듣고 있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2단원 마무리 잘 해볼게요. 영상 올리는 거 작년 걸로 올릴까? 따끈따끈한 걸 올릴게요. 따끈따끈한 거. 아픈 영인으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X축 위로 움직인다. 뭐 공을 뭐 던진다 이런 건 이제 Y축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축 위에 어떤 점 P가 X축 위를 이제 움직인다고 합시다. P가 딱 이렇게 있어. 그럼 P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하는 거고, 이쪽 방향 움직일 때가 우리 이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죠? 양의 방향 움직일 때 속도 V는 0보다 크다. 양의 방향 움직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 V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속도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속도가 0이야.
속도 V가 시각 t의 속도가 0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정지하거나 뭐 하는 거? 정지하거나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 되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 속력. 속력은 우리 뭘 속력이라 그래요? 속도의 절대값을 붙이는 건데,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의 크기. 이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씌우니까 다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우리 속도 가속도를 처음 배울 때 이 속도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속도 자체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기하 벡터감 배울 건데 이게 벡터야, 벡터.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이제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 속도가. 그럼 속도가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방향이 이쪽이고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의 크기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가 속력이 되는 거야. 절대값 V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3이다 그러면 화살표의 길이가 3인 거야. 방향은 이쪽이고. 알겠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질 않으니까 그냥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져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중에 나타내고 이쪽 방향의 속도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의 크기,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알아두세요. 이걸 좀 알아야지 다음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속도 한번 가봅시다. 가속도. 가속도는 뭐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우리 가속도는 기호 A라는 기호 많이 쓰죠.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어떻게 써요? d, v, d, 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v가 뭐였어요? 얘도 저기 순서에 맞춰 쓸게요.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돼?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평균 가속도야. 그럼 여기에다 뭘 붙여?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붙이면은 가속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도 표현 한번 해볼게. 왜 자꾸 뭐래? 델타 최근에 델타 B는 그냥 가속도. 네, 가속도예요. 뭐가 평균 가속도라고? 얘가 평균 가속도라고요.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의 극한이 순간 가속도니까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평균 가속도야. 그러면 여기를 좀 바꿔볼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분의 델타 v는 이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이제 속도를 이제 vt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를 vt라고 하면 v t 플러스 델타 t 이게 t 플러스 델타 t의 속도 마이너스 v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v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른 방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그대로 두고 vt 자체가 뭐예요? f 프라임 t죠? vt가 f 프라임 t니까 요 v를 f 프라임으로 바꿔. f 프라임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f 프라임 t 이렇게 바꾸면 얘는 자 f 프라임 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 함수가 된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 생각했어. 뭐죠? 얘랑 이제 서로 같은 거죠. F'한테 한 번 더 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뭐예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A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가속도 A를 우리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향과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 해보자. 뭐 이거는 우리가 수트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하는 거잖아.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위치 x를 줄 건데 다항 함수 말고 다른 함수로 줄게요. 2의 t제곱 마이너스 t.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t는 1에서 속도,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속도, 가속도, 뭐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다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해야 되죠. x를 미분한다. 어떻게 써? dx dt. dx dt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1. t는 1일 때 속도 어떻게 구하죠? t 대신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 속도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속도의 크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붙이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 마이너스 1이 양수니까 속력은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가속도 A는 V를 미분하는 거니까 dV dt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얘 미분하면 2의 t제곱이고, 가속도는 1 대입하면 2,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뭐 다른 책 찾아보면은 가속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볼 건데, 첫 번째는 길이에 대한 변화율. 여기서 말한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길이 L의 변화율. 시각 T에서 길이가 L인 물체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시각 T에서 이 물체의 길이가 L입니다. 이제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이제 물체의 길이가 이제 변화를 하는데, 요만큼 변했다고 할게요. 요때 이제 시각이 T 플러스 델타 T. 그럼 길이도 변했죠. 길이의 변화량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시간의 변화량이 델타 T면 길이의 변화량은 델타 L이라고 하면 되겠죠? 델타 L. 이렇게.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L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 길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만큼 변할 때 길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고, 여기서는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뭘 붙이면 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얘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dl dt. 그래서 우리가 길이 L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L은 t에 대한 식 구한 다음에 걔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dl dt. 그러니까 L은 t에 대한 식을 구하고, 길이는 시각에 대한 식 구한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은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근데 그 L하고 t가 위치하고 시간이 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이름이 따로 있는 거지. 근데 길이하고 t는 그냥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얘기야. 넓이도 마찬가지겠죠? 넓이 S의 변화율. 자, 시각 T에서 넓이가 S인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보자. 시각 T에서, T를 어디다 쓸까? T에서 이 넓이 S라고 해보자.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어. 델타 T만큼 변해가지고 요렇게 좀 커졌다고 합시다. 이때 시각은 T 플러스 델타 T.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한 거야. 그럼 넓이가 좀 변했죠. 넓이의 변화량을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 델타 S라고 잡을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은 시각의 변화량 분의 넓이의 변화량. 얘가 평균 변화율. 여기다 극한을 취하면 S라고 말했잖아.
까탈스럽게 그럴래? 자, 이렇게 됐어. 내가 분명히 시간의 변화량과 넓이의 변화량 했었잖아. 난 넓이가 t라는 문자인 줄 알았어.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s, dt. 아주 상당히 까다롭게 굴어. 세 번째, 부피의 변화율 한번 가보죠. 부피의 변화율. 부피, v. 부피는 v로 많이 쓰죠. v 변화율. 원기둥 같은 물체 하나 잡아볼게요. 원기둥 같은 물체 이렇게 어떻게 잡아줄까? 원기둥 이렇게 이런 물체가 있어. 시각 t에서 이 물체의 부피 v라고 합시다.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하니까 이 물체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게 좋겠죠. 일단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길어졌어. 시각이 델타 t만큼 딱 변할 때 이 길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나서 이런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때의 시각, 이게 t 플러스 델타 t야. 그럼 이제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델타 v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부피의 평균 변화율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근데 길이나 넓이나 부피할 때 평균 변화율은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당연히 순간 변화율로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기호로 dv dt. 요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에서 뭐 부피의 뭐 시각 t가 3일 때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v하고 t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고 t 대신에 3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평면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운동이라서 이제 변수가 두 개입니다. 변수가 두 개. 그러니까 x, y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변수가 이제 위치 x 하나 이렇게 됐는데 y축 방의 위치도 있어야 돼서 y라는 변수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속도. 이제 좌표죠. 좌표 평면을 움직일 거니까 점 P, X, Y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아까는 X는 FT 이렇게 끝났잖아요. 지금 위치는 X는 FT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Y좌표도 설명을 해야 된다. Y는 T에 대한 식이니까 GT라고 잡을게요. X는 FT, Y는 GT일 때 이제 속도, 가속도를 얘기할 건데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거야. 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는 여기에 위치를 쓰고 여기다 시각을 썼었잖아요. 그쵸? 근데 평면 위를 움직일 때는 시각은 빠지고 이쪽은 X좌표, 이쪽은 Y좌표. 점 P가 좌표 평면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그래서 시각 P의 점 P가 현재 여기 있다고 합시다. P, X, Y.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요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P에서 X축에 수선을 발 긋고 점을 Q라고 하고 Y축에 수선을 긋고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Q의 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 Q의 좌표. Q의 좌표는 X, 0이죠. Q의 좌표 X, 0이죠.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Q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떤 식을 가지고 움직여요? X는 FT. 얘의 위치, 점 Q의 위치는 X축을 움직이니까 그 수직선 운동이죠. 수직선 운동. X는 FT. 얘를 만족하면서 점 Q가 움직여. 점 R은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R이라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Y는 GT를 만족하면서. 얘는 이제 좌표가 0,Y잖아요. 그러니까 Y축 위로 움직이는 거 수직선 운동 하는 거야. 얘는 Y는 GT. 얘를 만족하면서 Y축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움직이면 Q는 이렇게, R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점 P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점 P의 속도? 점 P 속도. 점
P 속도가 아니라 Q 속도겠죠? 미안. 점 Q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점 Q의 속도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의 속도, X좌표의 속도. X좌표의 속도니까 점 Q의 속도는 Vx라고 잡을게요. Vx. Vx라고 잡으면은 dx dt가 되고 dx dt는 f't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점 R의 속도. 점 R의 속도는 y좌표의 속도예요. y좌표의 속도. y좌표의 속도는 vy라고 잡을게요. vy는 어떻게 하면 돼요? dy dt. dy dt는 g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g'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점 P의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 점 P의 속도는 뭐 어떤 계산을 통해서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점 P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얘가 점 P의 속도야. 알겠어? 그냥 점 P의 속도인데 원래 기하 벡터를 배우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속도잖아요. 속도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화살표를 이렇게 쓰면서 벡터 V다 이렇게 표현한다. 벡터 V. 점 P의 속도인데 평면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벡터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정석 외에 다른 문제집에서는 그냥 이런 기호를 안 써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기하 벡터 안 배운 아이들도 다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호 자체를 그냥 모르는 거지. 그냥 속도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만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점 P의 속도 하면은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고 얘가 벡터로 봤을 때는 얘가 순서상이 아니라 성분이야, 성분. X좌표의 성분, Y좌표의 성분. 시점이 원점일 때 종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얘가 2하고 3이잖아? 그럼 벡터 V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 2,3이 있고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인 이 화살표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X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2고 Y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3이다. 그러면 이 점의 속도는 뭐가 될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딱 구하면 되는 거죠. 루트 13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Vx, Vy를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잖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dx, dt, dy, dt.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f'p, g'p.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계산하는 건 이거죠.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점 P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속도 벡터 되고 뭐 벡터 V 또는 V 벡터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 속력은 우리 뭐라 그랬죠? 속도의 크기. 이걸 속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속력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 뭘 배우다 보면은 그냥 이건 이거야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 수학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정적분 할 때도 그 정적분 할 때 정적분이 뭐라 그랬어?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대입한 것을 아래끝 대입한 거 뺀다. 그게 정적분이다라는 게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이야. 근데 원래 미적분을 배울 때 그게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애들한테 어려운 증명 가르치지 말고 결과로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것도 살펴보면 그냥 결과로만 얘기해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속력이 이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해 뭐 그게 나와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속력이 속도의 크기인데 이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 방향의 속도가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X축 방향의 속도가. 그렇죠? 이 길이가 이제 속도의 크기고요. 속력이고. 그 다음 Y축 방향의 속도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점 P의 속도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 되게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점 P의 속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했고 벡터에서 크기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길이가 일단 뭐예요? vx지, vx. 양수라면. 얘 길이가 이제 vx고 얘 길이가 뭐냐면 vy야. 그럼 얘 길이 구하고 싶어. 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씌우는 거겠죠. 그게 뭐라고? v 벡터의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크기는 절대값 씌우는 건데 우리 좌표 평면에서 크기는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가 만나면 이게 전피의 속도가 되는데 이거의 길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는 이거고 y축 방향의 속도는 이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냥 속도는. 근데 속력은 이 화살표에 대한 길이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v 벡터에다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피타고라 정의 쓰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v, y 제곱 이게 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백 가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속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다 표현해서 한 두 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요게 이제 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인데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벡터의 길이로 표현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가속도 한번 가볼게요. 가속도. 두 번째 가속도 다 끝났어. 그러면 가속도도 점 Q의 가속도하고 점 R의 가속도로 나눌 수 있겠죠. Q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Q 가속도? Q 가속도는 AX라고 쓸게. X축 방향의 가속도야.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방향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럼 X축 방향의 속도가 뭐였어? dx dt였잖아.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dx dt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었잖아.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어? 한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 가속도는 Y좌표의 가속도야. 그래서 AY라고 쓸게. 속도는 dy dt야.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여기에다 제곱 쓰고 여기는 전체에다 제곱하고 이렇게 기호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왜 그런지도 설명했었잖아. 우리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는 우리 한 번 미분하면 얘가 지금 한 번 미분한 거잖아. 근데 뭘 미분할 때 ddx를 붙이는 거거든. ddx를 붙이는 거니까 사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d제곱 y dx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g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전피의 가속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딱 예상이 되죠? 맞아? 시각 t에서 전피의 가속도 속도는 아까 순서상으로 표현했잖아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x축 방향의 가속도하고 y축 방향의 가속도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저기 x가 아니고 t 아니에요? 맞아. 여기 다 t. 아이씨, 엔진 났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뭐 이거 다 세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 가지 다 정리해 놓으세요.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d제곱 x, dt제곱, 콤마, d제곱 y, dt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 번째, f 더블 프라임 t, 콤마, g 더블 프라임 t.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지금은 순서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순서상이 아니라 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X성분, Y성분. 이게 왜 성분이 되냐면 얘는 어떤 순서상이긴 한데 사실은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얘다 이런 뜻이야. 그런 벡터다. 그러니까 0,0에서 얘까지 길이가 그게 크기가 바로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가속도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가속도 벡터. 가 가속도 벡터예요. 근데 이런 거 센에는 이런 내용 아예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센에는 그냥 가속도 구하라, 뭐 속도 구하라, 속도의 크기 구하라, 가속도의 크기 구하라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요. 걔가 뭐다 이런 기호 써져 있지는 않아요. 정석에는 써져 있어. 정석에는 이렇게. 정석이 좀 옛날 거라 써져 있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원점에 얘까지 거리니까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세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가운데 식이 좀 기니까 끝에 거만 표현해 볼게요. 끝에 거는 f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성분까지 거리로 가속도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크기는 절대값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뭐 되게 뭐 오래 설명했지만 그냥 속도는 X축 방향 속도, Y축 방향 속도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이거야 그냥. 알겠지? 시각 t에서 위치 x, y가 x는 2t y는 t제곱 마이너스 t일 때 t는 2에서 속도, 가속도, 속력, 가속도의 크기 이거 구하고 싶어. t는 2에서 속도, 속력,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구하고 싶다고.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미분해야 되죠. 미분해. dx, dt는 2, dy, dt는 2t-1. 여기에다가 2 대입한 걸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그게 속도죠? 맞아요? 속도 맞잖아.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속도는 2, 여기다 2 대입하면 3. 이게 속도. 속력은? 속력은 뭘 속력이라고 한다고?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인데 속도의 크기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더하기 9의 루트 13. 얘가 속력. 가속도 구하고 싶어. 한 번 더 미분해. 0.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럼 가속도는? 가속도는 지금 t가 2일 때 0이니까 가속도는 그냥 상관없이 계속 0이라는 거지. x축 방향 가속도가 0이고 y축 방향 가속도가 2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y축 방향의 가속도가 2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야.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크기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뭐가 돼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야. 그럼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